근데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 모여있는 분들은 6시간 걸려서 왔단 말이야. 네. 근데 내일 쏜대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 그때 이제 빅뱅의 I'm so sorry but I love you 이런 노래 딱 나와. 미안하다는 말을 빅뱅으로 해.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서운한데 빅뱅 노래가 나오니까 치유가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를 직접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항공청 대변인실의 이정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실장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빅뱅이 최초의 우주항공 홍보대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분야를 이끌고 있는 두 기관에서 오신 겁니다. 각자 자신이 속한 기관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로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주항공청을 영어로 하면 카사입니다. 한국판 나사로 표방을 해서 출범을 했고 지금 2년 좀 넘은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은 국가의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관이고 우주항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보시면은 저희가 로켓이라고 말하는 궤적 이걸 상징화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 끝에 보시면 별이 있는데 대한민국 우주항공 성공과 미래를 담았는데 사실 이게 정부 부처는 태극무늬 그 로고를 보통 활용합니다. 그게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주항공 분야가 보니 국제 협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로고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로고만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로고에 담긴 의미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하. 네. 로고를 조금 독특하게 틀을 깨고 만든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우주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어쩌면 민간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우주항공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신 거죠? 카리의 우리 성민님. 카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데요. 이제 누리호, 나로, 이제 아리랑 위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주항공청과 누리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 재활용 발사체도 만들고 달에도 이제 착륙선을 다시 보내고 그런 과업들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누리호로 인해서 카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말 많이 알려졌죠. 이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그렇게 우리와 멀지 않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 발사체를 이제 우리 힘으로 만들기도 하고 발사체 안에 실리는 위성도 우리 기술로 만들었고 또 이런 발사체와 위성을 우리 땅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갖추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세계 7개 국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 강국인 국가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대중들도 굉장히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단위의 움직임들이 꾸준히 좀 기반을 닦아왔지만 행정 조직으로서 통과할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으로도 이제 많이 협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약간 민간 쪽을 도와주기에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카사의 등장으로 조금 이렇게 수월해진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저희는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연구개발 단위로 나라에서 누리호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13년 동안 연구원이 다 같이 누리호 하나 만들고 하나에 집중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그 위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정말 더 먼 우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뭐 행정 절차가 좀 간소했다든지 이득들이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점점 더 민간과 함께 더 네. 좋은 우주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주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플레이어가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우주에 떠있는 모든 대한민국 위성이 항우연이 만든 위성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 위성 몇 개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묶어주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주항공청이 꼭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믿고 있는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빅뱅 우주항공 홍보대사가 됐잖아요. 우주기관의 홍보대사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꽤 이례적인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진짜 되냐 실화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재밌었던 게 다른 정부 부처들 기관들에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우리 같은 신생 부처가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한 스타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빅뱅 말고 다른 적합한 홍보대사가 누가 있냐고 했을 때는 빅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빅뱅 분들이 걸어온 궤적과 우주항공청이 처음 출범했을 때 궤적이 좀 비슷하고 너무나 이렇게 찰떡 같은 그런 어떤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부처에서 많이 부러워하겠네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아마 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빅뱅과 카사가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협업했던 사례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협업들이 가능할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어떤 협업들이 좀 있었죠? 작년에 조니킴 아이 너무 유명하죠. 대단한 분입니다. 팩
끝판왕으로 굉장히 그 유명하고 거의 뭐 우주 비행사의 교과서라고 볼 그쵸. 정도로 우주 비행사는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하는구나라는 걸 확 보여줬죠. 작년에 ISS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곳에서 8개월 동안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 ISS가 지구를 이렇게 돌잖아요. 우리나라 상공에서 돌 때 교신할 수가 있대요. 조니킴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갈 때 저희가 20여 분간 생중계 인터뷰도 진행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사를 딱 준비해놨다가 이거는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발사가 연기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준비를 해도 연기됐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 모여있는 분들은 6시간 걸려서 왔단 말이야. 네. 근데 내일 쏜대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 그때 이제 빅뱅에 I'm so sorry but I love you 이런 노래 딱 나와. 미안하다는 말을 빅뱅으로 해.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서운한데 빅뱅 노래가 나오니까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거짓말이 흘러나오면 아 연기다. 하루하루는 발사하는 다음날 하루하루 나오다가 또 갑자기 거짓말 나오면 아 모래인가 보다. 이렇게 대중들과 호흡하는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함께 우주식 만들기. 그래서 네. 우주식을 이렇게 좀 굿즈처럼 해가지고 케이터링 같이 콘서트에서 나눠주고 실제 우주인도 가서 드시고 어떻습니까? 빅뱅이 만든 우주식 재밌을 것 같죠?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네, 그럼요. 네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카사카리와 빅뱅이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확장해온 빅뱅과 지금까지 우주 영토를 확장해온 대한민국 우주항공계의 평행이론 어떤 교차점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티스트 빅뱅이 데뷔한 해가 2006년입니다. 같은 해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아리랑 2호가 발사됐거든요. 당시 한국은 아직 자체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이었지만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을 운영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죠. 그 무렵 대한민국의 이 우주 기술 정확히 어디쯤 와 있었는지 그리고 아리랑 2호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리랑 2호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서도 인공위성계의 빅뱅이라고 부를 만한 위성입니다. 아리랑 위성 2호가 해상도가 1m인데요. 근데 그 전에 쐈던 아리랑 위성 1호 해상도가 6.6m입니다. 이제 해상도가 6.6m라는 거는 끝까지 들어갔을 때 한 픽셀의 크기가 한 변에 6.6m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6배나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고 6m가 넘어야지 맞습니다. 식별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1m면 우리도 대자로 누워 있으면 식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고 6.6배보다도 더 증가를 한 게 6.6.6m가 1m 1m가 됐으니까 약 44배 정도 거의 빅뱅 수준의 성능 향상을 이뤄낸 거죠. 그리고 또 이때부터가 이제 나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던 해기도 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태동기 열심히 연구 성과 내기 노력했던 시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빅뱅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이 거짓말 하루하루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나로라는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죠. 2009년 나로 1차 발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조금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나로가 당시에 이제 러시아랑 공동 개발했던 우주 발사체였는데요. 나로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은 러시아에서 그대로 들여온 그 로켓이고요. 2단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로켓입니다. 1, 2단을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KSR이라고 해서 과학 로켓 발사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거대 우주 시스템을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선생님을 모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를 같이 개발하면서 우주 발사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발사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주센터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고요. 2008년도에 하루하루 나올 때 이제 전라남도 고흥 나로유센터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빅뱅이 데뷔하고 잘 됐을 때 저희도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했죠. 딱 그때 이제 페어링 미분리 토크가 걸려서 돌다가 떨어졌죠. 그때 이제 빅뱅의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요걸 들으면서 어쩌면 좀 약간 느낌은 맞아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죠. 빅뱅의 업적이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지만 이 당시 나로 발사 같은 자체 개발 로켓 이것을 국가 간의 협업으로 이뤄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하지만 이 런치 캠페인 전체를 다 해본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한번 내가 싹 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디서 해볼 수 없는 경험. 이것이 아마도 누리호의 큰 발판이 됐을 것이다. 빅뱅이 2012년 얼라이브 앨범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 투어를 돌면서 80만 명의 팬물을 또 모았거든요. 이게 K-팝 역사상 최초의 월드 투어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우주도 세계 무대로 나가는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빅뱅의 첫 번째 월드 투어가 끝난 게 2014년도 1월 27일이더라고요. 아주 우연하게 그 3일 뒤에 나로 3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와, 네. 완벽한 성공을 또 해냈죠. 맞습니다. 3차 발사로. 예, 같은 달 3일 차이로 빅뱅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평행이론이 계속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최초 월드 투어와 네. 대한민국이 글로벌 되는 순간이 비슷하게 없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이제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로 등극한 게 이제 빅뱅과 같이 가는 당당하게.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빅뱅의 재밌는 점, 그룹 활동 막강하죠. 솔로 활동도 막강합니다. 야,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우리 지드래곤님, 패션, 프로듀싱, 우리 태양님, 뭐 R&B, 댄스, 노래 기가 막히고, 대성님 같은 경우는 예능과 일본 시장에서 기가 막혔거든요. 각자 영역을 확장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하나의 팀에서 나온 멤버분들이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기가 막히게 낸 건데, 우주항공 분야도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의 기술에서 파생된 여러 분야들, 이런 게 있습니까 좀? 지금 구조 자체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우주 산업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주청, 항우연, 천문연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각각 개별 기관도 각자의 그 고유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루셈이라는 어허. 또 우주환경 모니터 하는 그것도 이제 발사를 하고 음흠. 뭐 누리호야 워낙 이제 연구원분들이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전체적인 우주 산업을 우주청이 이제 함께 나갈 건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빅뱅의 어떤 형태가 우주항공청은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빅뱅 2018년 군입대로 사실상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공백기에도 팬분들 사이에서 영향력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대 전에 준비해둔 꽃길 차트 1위 하고요. 우주 쪽에서도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성과가 없었지만 공백기에도 꾸준히 뭔가 어떤 소통과 성과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기입니까? 말 그대로 공백기가 그냥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갈고 닦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때 정확하게 약간 평행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빅뱅과 누리호에 2018년도 11월에 예, 75톤과 예. 엔진의 성능 시험을 시험 발사체 발사를 했고 이제 21년에 첫 번째 발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엔진 클러스터링 75톤 4개 묶어서 어마무시한 추력을 내는 게다가 발사대 만들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지만 사실 밖에서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모르죠. 예, 이렇게 21년도에 발사를 했는데 그때 빅뱅이 컴백을 안 해서인지 이번에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하고 그리고 22년도에 빅뱅이 컴백하는 해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은 진짜 홍보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와, 이건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진짜. 네. 너무 딱딱 운명인 것 맞고.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그 단 한순간, 그 몇 초, 그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뭐 이를테면 진짜 작년에 누리호 4차 발사 했을 때만 해도 수백 명의 연구원 분들, 그리고 이제 3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함께 했는데, 또 연구원 분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함께 그럼요. 했습니다. 근데 빅뱅 예. 분들도 이제 컴백을 위한 그 많은 분들의 또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약간 좀 끼워 맞추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져요. 빅뱅이라는 이 그룹의 이름과 또 빅뱅의 이 눈부신 성과, 그게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의 이 성과랑 기가 막히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연관성이면 우리 빅뱅의 짧은 어떤 곡이나 어떤 가사에라도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번 싹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냥 제 바람인 거죠. 저희들의 바람. 네. 빅뱅의 20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년 팬분들이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주의 다음 20년은 우리 연구원님들 같은 우리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겠죠. 빅뱅 앞으로 20년, 뭐 40년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주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가 32년에 달 탐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32년은 32년대로 이제 하고 30년에 또 새롭게 민간과 함께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네, 저희 연구원분들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우주 강국으로 발전하기 음.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민들의 응원을 받아서 함께 이제 목표를 이룬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게 진짜 잠도 못 자고 연구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 국가 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활용합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우리 모두가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재 확보가 돼야 되고 시청하시는 우리 예비 과학자분들,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도 더 갈아 넣으세요. 연구자보다 무조건 1시간씩 덜 자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개척자가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뱅 20년 동안 대중문화의 영역을 확장해 왔고요.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우주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셨듯이 20년의 역사를 나란히 늘어놓으면 놀라울 정도로 이 궤적이 닮아 있습니다. 시작과 도전과 성장과 공백, 그리고 완벽한 컴백까지. 빅뱅이 최초의 우주항공 홍보대사가 됐다는 건 단순히 유명한 셀럽이 얼굴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계에서의 빅뱅과 우주산업계 빅뱅이 만나서 시너지를 낸다는 일종의 어떤 검증입니다. 이거는. 빅뱅의 수많은 팬분들이 이것을 통해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게 된다면 그게 바로 빅뱅과 우주항공 이 둘 사이의 협업에 진짜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이번 협업의 진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우주를 우리 일상과 좀 멀게 느껴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주라는 게 그렇게 우리 일상과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이제 여기 올 때 GPS 내비게이션 보고 왔는데 그런 기술들 다 우주에서 이제 위성을 신호를 받아서 하는 기술들이잖아요. 근데 빅뱅 분들께서도 음악이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주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시그널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우주항공청과 빅뱅 그 협업을 통해서 우주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좀 체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항공우주가 많은 성과를 냈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빅뱅이라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아이콘이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달이나 화성에서도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항공우주 개발이 점점 더 먼 우주, 더 높은 곳으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코스모스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빅뱅의 우주항공 홍보대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가 달에 가고 더 먼 심우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빅뱅이라는 이름이 계속 함께하는 거죠. 앞으로 빅뱅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괴주였습니다.